지금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쭉 있었잖아요. 이 증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많이들 아시는 방법이 호르몬 보충요법인데요. 네네. 병원에서 쉽게 시행하고 있고 네. 폐경으로 결핍된 여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음. 호르몬 치료가 만능은 아니고요. 네. 가장 이상적인 치료 시기가 있는데 네네. 폐경이 임박한 시기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해서 음. 폐경 초기에 좀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 호르몬 대체요법은 이 시기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면 네네. 홍조를 개선시키고 숙면을 좀 유도시킬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증상도 호전시킬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음. 피로감, 비뇨생식기계 질환도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 피부 지각 증상인 피부 서주감이라든지 유방의 탄력을 유지시켜주고요. 골다공증과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절 예방에도 호르몬 요법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경 초기에 아니면은 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때쯤에 치료를 받으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호르몬 치료잖아요. 그래서 좀 부작용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음. 실제로 어떨까요? 맞습니다.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은 폐경 초기처럼 네. 효과가 좋은 제한된 시기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음. 계속된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전에는 에스트로겐을 단독적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투여할 경우는 자궁 내마감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음. 현재는 에스트로겐제제, 프로게스테론 복합제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여성 호르몬의 계속된 투여는 유방암의 발생 시 빈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심근경색, 뇌졸중, 색전증이 증가되는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 같은 경우를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보는 네.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작용들 때문인지 한방 치료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실제로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한방 치료는 어떻게 들어가죠? 음, 갱년기는 모든 여성에게 폐경기 전후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네. 여성의 갱년기 증상하고 양상이 다양하듯이 네. 일률적인 여성 호르몬 투여만이 모두에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음. 호르몬요법의 지속적인 실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합병증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약의 갱년기 치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증상 발현에 맞춰 자연스러운 호르몬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한약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타고난 선천의 기운이 부족해져서 고갈되었을 때 폐경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약적으로는 신장은 선천과 관련된 장기로서 네. 생식 능력과 연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그 기능이 약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갱년기 한방 치료는 부족해진 신장의 기운을 북돋고 이와 동시에 갱년기 장애와 관련된 장부의 부조화를 해소시켜서 갱년기 증상의 완화에도 아니면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갱년기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나 식생활 같은 게 있을까요? 갱년기 증상은 육체적인 건강관리와 정신적인 건강관리를 동시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데요. 네. 걷기나 수영 같은 운동은 심폐기능 강화뿐만이 아니라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 안면 홍조 증상의 감소라든지 네. 근력 강화, 골다공증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 만약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할 수 없으시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조 같은 자신만의 운동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뭐 식사 10계명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갱년기 여성은 역시 식사를 좀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하루 1회 이상의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유 식품 같은 것들을 뭐 섭취하시는 게 좀 좋으시고요. 하루 1회 이상 보론 함유 음식, 양배추라든지 사과, 무화과 등을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라든지 탄산음료, 술 같은 알코올 같은 것을 마시지 마시고요. 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고요. 비타민, 미네랄은 적정 권장량의 약간 조금 높은 정도, 한 네. 150%, 1.5배 정도를 섭취하시는 게 좋고, 음식량을 줄이고 특히 저녁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등 고칼슘 음식을 하루에 2가지 이상은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E 등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방은 총 열량의 섭취량의 20에서 25%로 줄이는 것이 좋고요. 하루에서 2-30g의 섬유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섭취를 줄이는 것도 네.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갱년기와 조기 폐경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갱년기 폐경이 도래하게 되었을 때는 네. 뜻하지 않은 정신적, 신체적 변화들로 인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여성에게 발생되는 결코 질병 아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불편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기 폐경의 경우에는 폐경의 소견이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발생되기 때문에 상실감, 스트레스 같은 것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은 어렵고요. 하지만 예방이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네. 평소 본인의 생리 패턴을 유심히 관찰하여 평소와 다르다면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네.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신 경험이 없는 가임기 여성에서 이러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년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생리통이나 골반통 아니면 불규칙한 생리 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이게 여성 질환을 의미하는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적극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받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년 특집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